네, 이번 코너는 이슈 캘린더 시간입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윤선영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슈 캘린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개별 기업 중심으로 많이 또 뽑아오시니까 쭉 순서대로 한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최경환 부총리와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의 만남이 있는데요. 그에 이어서 중국 최대 전자상거리 쇼핑몰인 알리바바 티몰의 한국관 개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주 SM 엔터테인먼트의 보아의 컴백이 있었는데 오늘은 샤이니가 컴백을 할 예정이고요. 샤이니는 15일에서 17일까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19일에는 국제방송, 음향, 조명기기 전시회인 코바 2015가 2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20일부터 24일까지는 서울 오픈 아트페어가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시 품목으로는 이제 회화, 조각, 사진, 판화 등이 있을 예정이고요. 21일에는 카이스트 주관으로 핀테크 컨퍼런스가 개최가 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5월 31일에는 서울 옥션의 홍콩 경매가 추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이슈는 윤선영 연구원은 뭐 어떤 이벤트를 보세요? 서울 오픈 아트페어를 좀 잡아봤는데요. 서울 오픈 아트페어. 네. 이건 뭡니까? 네, 미술시장의 현 주소를 좀 엿볼 수 있는 이번 페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20일부터 24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오픈 아트페어는 한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도부터 개최가 됐고요. 올해에는 10회째를 맞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한국국제아트페어 다음으로 좀 오래된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시 품목으로는 이제 회화, 조각, 사진, 판화 등이 있을 예정이고 한가람 아트 갤러리를 포함한 75개의 갤러리가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국내외적으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시장뿐만이 아니라 미술품 경매시장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술품 경매시장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 경매시장에 대한 인식이나 성장세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다고 감지하고 계십니까? 우선 예전과는 좀 다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뭐 갤러리라고 불리는 화랑에서 좀 거래가 되고 2차 거래 시장은 이제 경매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 경쟁을 통해서 다수의 작품이 좀 판매가 된다라는 점에서 화랑과는 좀 다른 차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미술품 경매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크게 위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주요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좀 돈이 풀리면서 빠른 성장세를 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체 투자적인 매력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회복의 시기를 지나서 호황의 시기를 좀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시아계 좀 큰 손이라고 불리는 중국 신흥 부호들이 미술품 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글로벌 미술품 경매 시장 성장을 좀 견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주요 경매 시장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 좀 대표적이지만 국가별로는 중국 경매 시장이 거래량 1위로 부동의 1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뭐 소더비라든지 크리스티 등과 같은 이런 주요 경매사들의 경매에서도 중국인들의 머니파워로 인한 기록적인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중국인들의 소득 증가와 함께 글로벌 미술품 경매 시장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중국인들의 폭발적인 미술품 구매 이외에도 최근 미술품 경매 시장의 트렌드는 이제 온라인 경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 미술품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에 출석을 해야지만 미술품 경매에 좀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온라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서 경매 시장의 새로운 채널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기기가 좀 보급이 되고 또 인터넷망까지 좀 연결이 되면서 누구나 쉽게 다른 나라의 경매에도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경매사들 역시 온라인 쪽 채널 비중을 좀 확대시켜 나가면서 온라인 쪽 채널 성장과 함께 또 실적 성장까지 좀 이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글로벌 미술품 경매 시장 역시 이러한 온라인 경매 시장을 통해 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쭉 해주셨는데 실제 데이터를 산정한 표가 있죠? 네.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08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이후부터 좀 조금씩 좀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2014년도에는 이제 시장 규모가 16조 원 시장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30% 가까운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도 이러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규모는 지난해 전년 대비 35% 증가를 하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에 성공을 한 상태고요. 시장 규모는 971억 원에 기록을 하면서 1,000억 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007년도 호황기에 비해서는 시장 규모가 절반 수준에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14년부터 다시 도입된 양도세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것에 비하면 국내 경매 시장의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국내 쪽에 좀 모멘텀으로 정부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미술시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좀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2018년까지 미술시장을 6,300억 원 시장으로 키우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시장인 미술시장의 성장은 또 2차 시장인 미술경매시장 성장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네. 자, 미술품 경매 시장. 사실 전 조금 압니다만 내용을 드리기에는 전부 다 비방용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여튼 독특한 시장입니다. 이 지하 세계의 자금들이 많이 가는 시장, 음지의 시장이었는데 이제 이걸 양지로 많이 꺼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군요. 관련된 기업은 대충 어림잡아 추측이 됩니다. 네. 이 기업을 보시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우선 국내외적으로 한국 미술품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술품 경매 회사인 서울옥션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돼서 주가는 좀 많이 먼저 반응을 했었죠. 네, 근데 또 최근에 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주가 메리트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 이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윤선영 연구원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죠. 네, 서울옥션은 이제 국내 점유율 1위 를 차지하고 있는 미술품 경매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된 국내 화가 미술 작품인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라든지 이중섭 화백의 황소 모두 서울옥션을 통해 좀 거래가 됐고요. 국내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까지 상당히 호황을 이루면서 여러 경매 회사가 시장에 진출을 했지만 현재는 서울옥션과 K옥션이 시장 점유율 80%로 시장 과점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옥션의 사업 부분은 크게 미술품 경매 사업, 판매 사업, 또 중개 사업, 그리고 미술품을 담보로 한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익률이 높은 경매 사업 비중을 좀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옥션의 경매의 거의 대부분은 메이저 경매가를 통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메이저 경매는 1년에 4회 정도에 걸쳐 개최가 되는데 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한 개씩 경매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옥션은 이제 중국 미술품 시장 공략과 또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 홍콩의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홍콩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간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2014년부터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1년에 2회 있는 메이저 홍콩 경매를 올해부터는 1회 추가가 된 3회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달 31일에 있는 홍콩 경매 같은 경우에는 총 100억 원 규모의 한국 미술 작품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특히 홍콩의 경매 시장은 국내에 비해 규모가 크고 수수료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홍콩 쪽 경매 횟수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미술 경매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온라인화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시 온라인 경매를 좀 강화하면서 온라인 경매 횟수를 좀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고요. 새롭게 시작한 프린트 베이커리 사업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쟁사인 K옥션이 온라인 경매를 먼저 시작한 만큼 네. 온라인 경매 쪽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경쟁사와의 격차를 좀 좁혀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경매 시장에 중요한 매체가 될 온라인 경매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성장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555% 성장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줬는데 2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4월과 5월에 온라인 경매가 잡혀 있고요. 또 이번 달 말에 100억 원 규모로 진행이 될 홍콩 경매, 또 6월에 진행이 될 메이저 경매 등 주요 경매 일정이 1분기보다 많이 잡혀 있다는 점에서 네. 실적 개선폭은 1분기보다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좀 주가가 조정되는 시점에서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시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캘린더와 관련된 기업 서울옥션 들어봤습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윤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